그날 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칠순잔치에서 축의금 봉투가 사라진 게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경찰이 붙잡은 도둑놈이 우리 막내 아들과 똑같이 생겼다고 했는데 막내는 분명히 제 옆에 서 있었거든요. 저 사람 누구예요? 왜 우리 아들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남편에게 물었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난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 대답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30년 결혼 생활에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밝혀냈는지, 그 나쁜 놈들이 결국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속이 시원하실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호텔 한강뷰 연회장, 어머니 칠순잔치 당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축의금은 제가 따로 관리할게요. 저는 커다란 쇼핑백을 준비해 봉투들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할 때까지 말이죠. 유나야, 고생했어. 봉투 개수가 얼마나 되지? 막내 동서인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대충 세어보니까 1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정확히 계산해 봐야겠어요. 그럼 봉투 좀 나눠서 들고 갈까? 무거우시죠? 민수가 친절하게 제안했습니다. 평소처럼 말이죠. 그래, 민수가 도와주면 편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쇼핑백 절반 정도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차까지만 같이 가주세요. 우리는 연회장 문을 나서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뒤따라왔고요.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수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럼 봉투는 어떻게? 그냥 여기 의자에 놓고 갈게요. 금방 올게요. 민수는 쇼핑백을 로비 소파 옆에 살짝 두고 화장실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5분, 10분. 시간이 흘렀지만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엄마, 민수는 어디 갔어? 둘째 아들 준호가 물었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좀 이상하네. 그때였습니다. 소파 옆을 둘러봐도 쇼핑백이 보이지 않았어요. 봉투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분명히 여기 두셨잖아요. 준호가 황급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민수야. 저는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호텔 직원을 불러야겠어요. 당장. 남편이 프런트로 뛰어갔습니다. 호텔 보안팀이 도착했고 연회장 출입문이 즉시 폐쇄됐습니다. 혹시 젊은 남성분이 쇼핑백을 가지고 나가는 걸 보신 분 계신가요? 보안팀장이 남은 하객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막내 아드님으로 보이는 분이 가방을 들고 뒷문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연회장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막내요? 우리 막내는 여기 있는데요. 저는 옆에 서 있는 막내 아들 성호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닮은 분이 계신가 보네요.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뒷문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잡았습니다. 도주하려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보안 요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붙잡힌 남성의 얼굴이 남편과 똑같았거든요. 여보, 저 사람이 제가 떠듬거리며 말했을 때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난 모르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죠. 붙잡힌 남성의 가방에서 우리 축의금 봉투가 그대로 나왔을 때 연회장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이분과 어떤 관계신가요? 경찰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깨달아 버렸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지금까지 숨겨져 온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답답했습니다. 부인, 이 남성을 정말 처음 보시는 건가요? 형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 남편과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어요. 남편분과는 어떤 관계일까요? 형사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왜 이 남성의 휴대폰에 당신 번호가 저장되어 있을까요? 형사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남편의 번호였어요. 이건 누군가 장난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장난이라고 하시네요. 그럼 이것도 장난일까요? 형사가 다른 증거를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이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남편과 그 남성 사이에 수십 차례 통화가 오갔더군요. 여보, 이게 뭐예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말해봐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난. 남편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붙잡힌 남성이 남편을 보고 소리쳤어요. 아버지, 저 이럴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순간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지라고요? 저 사람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제가 떠듬거리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부인, 남편분과 개별 면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서 듣겠어요. 제가 들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내 아들이야. 뭐라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생긴 아이야. 그럼 우리 막내보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2살 위야. 남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이제야 말해요? 그 여자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거든. 나한테는 돈만 달라고. 그래서 매달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작년부터야. 민호가 직접 연락해 온 게. 작년부터요? 저는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어요. 일자리를 잃고 힘들다고. 아버지를 찾겠다고 협박하듯이 말했어. 그래서 오락실을 차려준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락실 돈으로는 부족했나 보네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칠순 축의금까지 노린 거군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유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30년을 속이고 살았으면서 저는 조사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유나야, 잠깐만. 남편이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큰아들 준호가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에게 다른 아들이 있대. 네. 준호와 성우가 동시에 물었어요. 축의금을 훔친 저 사람이 너희 형이래. 아이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를 속인 거예요?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 것 같구나.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요, 엄마. 우리가 엄마를 지킬게요. 성우도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바라봤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위로해주는 아이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래, 내가 무너질 수는 없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모두 밝혀낼 거라고 말이에요. 3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남편분 오락실에서 수상한 물건들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준호와 함께 오락실로 향했습니다. 오락실 문에는 압수수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들어가셔도 괜찮을까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도 피해자잖니. 형사가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뒷방을 보여드릴게요. 오락실 뒤편에는 일반 손님들이 볼 수 없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컴퓨터 여러 대와 모니터들, 그리고 현금을 세는 기계까지 있었거든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흔적입니다. 도박이요? 네. 축구, 야구 경기에 돈을 거는 거죠. 온라인으로 말이에요. 형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와 베팅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천만 원씩 거래됐네요. 몇 천만 원이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수수료만 해도 월 1,000만 원은 넘었을 겁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우리 남편이 이런 걸 운영했다는 거예요? 남편분과 민호 씨가 공동으로 운영한 것 같습니다. 형사가 장부를 펼쳐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수익금을 반반씩 나눈 기록이 있습니다. 장부에는 아버지와 민호라는 이름이 번갈아 가며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수익금 배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요? 민호 씨 쪽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불만이 쌓였나 보네요. 저는 이제야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돈 문제로 갈등이 생겨서 민호가 축의금을 훔치려 했구나. 부인, 이 사건은 단순한 절도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예요. 형사의 말에 준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다 알겠어.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럼 우리 남편도 처벌받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죠. 불법 도박장 운영은 중범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밤늦게 들어온 이유가 이거였구나. 외박한다고 하면서 도박장 관리를 했던 거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버지 연락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받지 않을 거야. 제 대답은 확실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끼리 살아가자. 네, 엄마. 제가 도울게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4주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부인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전집과 약국은 제가 운영한 거니까 제 것이고 오락실은 처분해서 피해 보상에 쓰면 됩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양육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이들이 이미 다 커서 필요 없어요. 남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었나 보더군요. 부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동의하십니까? 조정위원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네, 동의합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렇게 30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성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고마워, 성우야.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지. 우리 가족끼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니 준호가 저녁을 준비해 놨더군요. 엄마, 앞으로 전집 일은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준호야, 회사 일 바쁘잖니. 괜찮아요. 주말에라도 도울게요. 성우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카페 다시 열려고 해요. 이번엔 작게 시작해서 차근차근 키워볼게요. 그래, 우리 모두 힘내자. 저녁을 먹으며 저희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전집 메뉴 좀 늘려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요.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성우 카페랑 연계해서 세트 메뉴도 만들어 보자. 와, 좋아요. 전집에서 식사하고 카페에서 후식까지. 성우가 신나서 말했어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에 흰색이 섞였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 같았어요. 남편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가족이요. 진짜 가족 말이에요. 서로를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이 바로 제게 남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전집 손님이 부쩍 늘었어요. 준호가 제안한 새 메뉴들이 인기였거든요. 어머니, 오늘도 김치찌개 품절이에요. 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은 더 많이 끓여야겠네. 성우의 카페도 잘 되고 있었어요. 전집 손님들이 식후 커피를 마시러 많이 오거든요. 엄마, 오늘 매출 어땠어요? 준호가 퇴근 후 들러서 물었어요. 좋았어. 점심시간에 줄 서서 기다릴 정도였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약국 언니도 바빴겠어요.
준호가 제 큰딸을 걱정했습니다. 응, 감기 환자가 많아서 바빴다더라. 저희 가족은 이제 서로 더 끈끈해졌어요. 힘든 일을 함께 겪으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할머니 성묘 가실 거죠? 성우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야지. 저도 같이 갈게요. 할머니께 인사드려야죠. 할머니 산소에 가서 저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홀가분해졌어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과는 더 이상 살지 않을 거예요. 손자들이 이렇게 잘 컸어요. 어머니가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에 성우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훨씬 밝아 보여요. 그래. 네.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짓말과 비밀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성우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면 엄마한테 소개시켜줘. 에이, 엄마. 아직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래, 급할 것 없지.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준호가 들어왔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내년 초에 과장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정말? 축하해. 네. 그럼 엄마 일도 더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두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이런 아들들을 키운 제 자신도 대견했고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늦은 시작은 없구나. 예순이 넘어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속지도 않을 거고 누구를 속이지도 않을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전 집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박윤아 씨세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민호 어머니예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질 뻔했어요. 민호요? 네. 축의금 훔친 그 아이 말이에요. 여자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저는 어색하게 의자를 권했어요. 사실 오기가 많이 망설여졌어요. 어떤 얼굴로 와야 할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제가 보기에도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지금 어떻게 지내요? 교도소에 있어요. 1년 6개월 선고받았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민호 아버지한테도 속았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민호 아버지가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가정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도 속은 거구나. 그래도 민호는 키워야 했으니까. 혼자서 20년을 버텼어요. 힘드셨겠어요. 작년에 민호가 갑자기 아버지를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이 민호한테 오락실 일을 시킨 거죠? 네. 처음에는 그냥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요. 도박장인 줄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어요. 알았다면 말렸을 텐데.
저는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오셨어요? 민호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꼭 사과하라고. 여자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어보세요. 편지를 펼쳐보니 서툰 글씨로 가득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사과드릴 거예요. 아버지한테 속아서 그런 일을 했지만 그건 변명이에요.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나중에 출소하면 직접 찾아뵙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호가 반성하고 있군요. 네. 요즘은 교도소에서 검정고시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출소하면 다시 시작하겠다고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피해자구나. 우리 남편 때문에. 민호 어머니도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니까요. 지금은 뭘 하세요? 청소 일해요. 새벽에 사무실 청소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제가 보기에도 정말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 어머니, 커피라도 한 잔 드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성우야, 커피 두 잔만 가져와 줄래? 성우가 카페에서 커피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이분이 우리 막내 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성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자가 어색해했어요. 성우야, 너는 일 봐. 성우가 자리를 뜨고 나서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민호한테 전해주세요. 이제는 정말 새 사람이 되라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실 줄 몰랐어요.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날 저녁 준호와 성우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잘하신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피해자였잖아요. 맞아요. 미워할 사람은 아버지 하나뿐이에요. 성우도 동의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미워하고 원망하며 살기보다는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게 훨씬 편했어요. 2년이 지나고 드디어 남편과 민호의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일어서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지켜봤어요. 준호와 성우도 함께 왔습니다. 피고인 박철수에 대하여 남편의 이름이 불렸을 때 제 가슴이 떨렸어요. 불법 도박장 개설, 절도 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민호에 대하여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민호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고받은 걸 보셨죠? 네. 마음이 복잡하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끝났네요. 네. 정말 끝났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새 출발이에요. 그래. 우리는 앞만 보고 살자. 아버지한테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성우가 당부했어요. 당연하지. 이제 남남이야.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래 보관해둔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옷가지, 책, 개인용품들 모두 박스에 담아서 내놨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시원하시겠어요. 성우가 박스를 내다 주면서 말했어요. 응,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외식을 했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준호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했어.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저도 카페 사업 더 열심히 할게요. 성우가 다짐했어요. 그래, 우리 다 같이 힘내자. 식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구나. 3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전집은 이제 마포구에서 소문난 맛집이 됐어요. 어머니, 오늘도 웨이팅이 있었어요. 성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성우의 카페도 크게 성장했어요. 지금은 직원 2명까지 두고 있거든요. 엄마, 준호 형이 또 승진했대요. 정말? 부장까지 올라갔다고? 네. 이번 달에 발령 났대요. 준호는 이제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간부가 됐어요. 우리 아들들 정말 잘했어. 저는 흐뭇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누구와? 회사 후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올게요. 드디어 큰아들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주말에 준호의 연인을 만났는데 정말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지은이라고 해요. 어서 와요. 준호가 얘기 많이 해서 궁금했어요. 준호 오빠가 어머니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혼자서도 정말 당당하게 사시는 분이라고 해요.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지은 씨, 우리 준호 잘 부탁해요. 네, 정말 잘할게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날을 볼 수 있을까?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일들이었어요. 준호의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지은 씨가 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어요. 고맙다, 지은아. 앞으로 어머니 아들로 잘 살게 해달라고 하세요. 아니야. 너도 내 딸이야. 결혼식장에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지은 씨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 거였어요. 몸조리 잘해야 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네,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해요. 임신 기간 내내 저는 지은 씨를 극진히 돌봤어요. 전집에서 몸에 좋은 음식들을 해서 가져다 주고 병원 검진도 함께 갔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당연한 일이지. 10개월 만에 예쁜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손녀 보러 오세요. 준호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신생아실에서 본 작은 아기의 얼굴. 정말 천사 같았어요. 우리 손녀 참 예쁘네. 할머니를 닮아서 그래요. 지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바빠졌어요. 낮에는 전집 일하고 저녁에는 손녀 돌보고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활기찼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성우가 걱정했어요. 무리가 아니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손녀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었어요. 서쪽 서자에 연꽃 연자예요. 좋은 이름이네. 우리 서연이. 서연이는 자랄수록 더 예뻐졌어요. 걸음마를 시작할 때쯤에는 제가 제일 좋다고 따라다녔어요. 할머니, 할머니. 서연이가 제게 달려올 때마다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어요. 우리 서연이 할머니가 제일 좋아? 네.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6살이 됐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서연이가 그림을 보여줬는데 저까지 꼼꼼히 그려놨더라고요. 할머니도 그렸네. 네, 할머니가 제일 예뻐요. 성호도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엄마 다음 달에 약혼식 해요. 정말 축하해. 상대방 부모님도 만나뵈려고 해요. 좋아. 언제든지 좋아. 두 아들 다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전집도 이제는 마포구 대표 맛집이 됐습니다. TV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인터넷 블로그에도 소개되고 어머니, 오늘도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많아요. 성우가 말했어요. 그래, 맛있게 해드려야겠네. 요즘은 젊은 손님들이 특히 많이 와요. 할머니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40년째 이 맛을 지키고 있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손님들이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았어요. 어느 날 민호 어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머, 민호 어머니. 어서 와요. 민호가 출소했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면서. 다행이네요. 언젠가 직접 인사드리러 오고 싶다고 해요.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정말 모든 게 지난 일이 된 것 같았어요.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호 부부와 서연이, 성우와 약혼자까지. 할머니, 저 내일 발표회 있어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도 보러 갈게. 정말요? 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남편 눈치 보느라, 거짓말에 속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어서 행복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예순이 넘어서 시작한 새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실하게 사는 것, 서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죠. 진짜 가족 말이에요. 오늘은 제 75번째 생일입니다. 전집 앞마당에서 가족들이 생일 파티를 열어줬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이제 12살이 된 서연이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고마워, 우리 서연아. 준호와 지은이는 둘째도 낳아서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성호도 결혼한 지 3년 됐는데 곧 처사이가 태어날 예정이에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셔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고생이 아니야. 다 행복한 시간들이었어.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성우 아내가 말했어요.
혼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롤모델이에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정말 달라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존경해 주다니. 고맙다 다들. 촛불을 끄면서 저는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파티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서연이가 제게 편지를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썼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어린이다운 글씨로 가득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아빠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저도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우리 서연이가 이런 편지를 다 썼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아니야, 기뻐서 우는 거야.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저는 지난 15년을 돌이켜 봤어요. 남편의 배신으로 절망했던 60살.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거짓말 없는 관계, 서로 믿고 의지하는 가족, 정직하게 일해서 이룬 성취감. 이 모든 게 진짜 보물이었어요. 전집도 이제는 동네 명물이 됐고, 손자, 손녀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정말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딸 잘 키우셨죠?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인생의 늦은 시작은 없다는 걸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일흔이 넘어서도 새로운 행복을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입니다. 나를 속이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의 비결이에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계속 행복할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서연이가 커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저는 증조할머니가 될 거예요.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진짜 행복.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믿을 수 없는 비밀과 진실을 마주하게 되지만 결국 그 순간을 지나야만 또 다른 희망이 찾아오죠.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인에게 공유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